그냥 한두 달 아르바이트 한 게 아닌가? 이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세무서에 찔러서 내 사장님이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가장 먼저 조사하는 재산이 무엇이냐? 반환받을 보증금이 나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거 종료하고 돌려받은 보증금은 어디에 썼나? 변제금을 더 내야 되고 더 불리합니까? 4년을 내봤자 돈 3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배당 받는 돈이 40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력으로 갱생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동훈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도 채무자 회생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채무자는 여성인데 30대 후반입니다. 채무는 2,500만 원이었으니까 비교적 소액이었고 재산은 없었습니다. 친정집에 무상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득은 150만 원입니다. 약간 의심받기 좋은 소득이죠. 너무 적죠. 그리고 이혼을 하셨는데 양육비로 월 6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양육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이혼 소송도 많이 하는데 보통은 이혼 소송을 하면 19은 여성분이 양육을 하고 남성분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보통 아이는 어릴 때 엄마가 키우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고, 또 둘이서 양육권을 서로 주장했을 때도 법원에서는 자녀가 어리면 웬만하면 엄마가 애를 키우도록 하니까, 또 지금까지 정서적 친밀도를 봐도 전업주부인 엄마가 애하고 정서적 친밀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체로 19은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 집은 희한하게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양육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채무가 발생한 사유는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남편이 생활비를 제때 못 벌어줬고, 남편이 이 여성분의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생활비나 뭐 다른 자기 활동비 같은 걸로 써버렸죠. 그래서 여성분은 채무만 남은 사정이었습니다. 채무가 발생한 사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이혼했던 전 남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전 남편이 소득이 높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 카드 돌려막기와 내 카드 대출로 살아오다가 그 남편하고 불화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혼 과정에서 여성분이 빈몸으로 쫓겨나다시피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내가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자녀 5명 있는 사건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자녀 4명이네요. 자, 전 남편은 저의 카드값과 대출비를 납부하여 주지 않았고, 결국 자기가 개인회생 제도가 있다는 주변 사람 말을 듣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취업하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여성분들 개인회생 사유로 굉장히 많은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가 직접적인 손찌검을 하든지 아니면 언어폭력을 하든지, 특히 요런 집이 아버지가 생활비를 잘 못 벌어오죠. 그 상태에서 20대가 되면 급하게 독립을 하게 되죠. 집에 기댈 수도 없는 분위기고 아버지가 생활비를 벌어줄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20대 급하게 독립을 하면 생활비라든지 자취비, 월세, 학비 이런 것들을 전부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결혼을 빨리 하십니다. 그리고 애도 빨리 낳아요. 근데 운이 없게 그 남편도 경제적 무능력이다. 이러면 아버지에 이어서 남편까지 경제적 무능력이면 이건 빠져나올 수 없는 미궁이죠.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대출을 받아야 되고, 다시 돈이 없으니까 가정 불화가 이어지고 바로 이혼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재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다시 재혼을 해도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사건들은 무한반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 이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 나라에서 빚도 탕감해 주냐, 이렇게 많은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이 맞긴 한데, 근데 일부는 정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그분처럼 어려서부터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 안 좋아서 인생 출발부터 꼬인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자력으로 갱생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살 때부터 빚져서 시작하고, 남편도 돈 안 벌어주고 손찌검하고, 어린 애를 돌보면서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대출 내고,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국가에서 꼭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채무를 탕감하든 지원금을 주든 간에. 자, 이분이 월급이 15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월급 150만 원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가? 왜냐면 150만 원이면 최저시급 미달이잖아요. 그럼 직업이 있다고 볼 것인가? 약간 궁금하죠.
법원에서는 아니 150만 원 받고 있는데 이걸 월급이라고 볼 수 있나? 그냥 한두 달 아르바이트 한 게 아닌가? 적어도 소득이라고 보려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계속 쭉 다녀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받다가 그만두는 직장 아닌가? 요게 법원은 궁금한 거죠. 그러면 변호사는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재직 증명서도 제출해야 되고 근로계약서도 내고 급여 명세서도 내고 월급이 찍힌 계좌 내역이 있을 거니까 계좌 내역도 내고 계좌가 압류가 돼서 월급을 계좌로 못 받는다면 현금으로 받고 있다면 현금 수령 확인증 같은 거 그리고 왜 계좌를 쓸 수 없는지 진술서 이런 서류들을 구비를 해서 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서류들은 사장님이 그냥 타이핑만 쳐주고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4대 보험을 들 필요도 없고 어디에 신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요걸 제출한다고 해서 사장님한테 피해되는 거 1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서류는 도장만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세무서에 찔러서 내 사장님이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처리하기도 바쁩니다. 자, 그래서 이상과 같은 서류로서 이 채무자가 직장이 있다는 것을 소명합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보정 내역을 보면 급여 명세서나 급여를 받은 이체된 통장, 월급 찍힌 계좌 내역들 이런 거를 전부 제출을 해서 소득이 있다는 것을 소명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재산을 조사하거든요. 재산 빼돌려 놓고 숨겨놓고 채무만 탕감받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재산 중에서도 무조건 1등으로 첫 번째로 조사하는 재산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사하는 재산이 무엇이냐? 당연히 거주지죠. 사는 곳. 세상에 그 어떤 채무자라도 어딘가에서는 살고 있잖아요. 내가 사는 집이 내가 세입자라면 반환받을 보증금이 나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 빌라나 아파트를 내가 소유한다면 담보대출을 제외한 그 아파트의 순자산 가치가 있잖아요. 또는 지금 월세집이 없이 남의 집에 부모님 집에 친구 집에 무상거주 한다면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살던 그 월세집 그거 종료하고 돌려받은 보증금은 어디에 썼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물어보는 것이죠. 제일 먼저 조사합니다. 왜? 그 어떤 채무자도 집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딘가에는 살고 있을 것이니까 내가 거주하는 곳과 관련된 재산은 반드시 있다고 보는 것이죠. 또 금액도 이게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조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은 친정집에 무상거주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상거주 확인서 이거 관계 부 이렇게 아버지한테 서명 받아내는 겁니다. 이걸 내는 이유는 나는 보증금이라는 재산이 없다. 요걸 주장하고 싶어서 요걸 제출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여성분인데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가서 남편한테 월 양육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양육비를 주는 사람인데 개인회생을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궁금하시겠죠? 원래는 150만원 빼기 120만원 하면 월 변제금이 30만원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의뢰인은 한 달에 60만원 양육비를 주고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월 150만원 빼기 1인 생계비를 82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원래는 120만원으로 한 달 먹고 살라는 건데 82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한 달 변제금이 68만원으로 늘어나겠죠. 30만원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아니 양육비까지 줘야 되는데 변제금을 더 내야 되고 더 불리합니까? 그 뜻이 아니고요. 요렇게 30만원 내면 전부 다 은행이나 캐피탈 같은 채권자한테 가겠죠. 근데 요렇게 68만원 변제금을 내면 60만원은 원래 줘야 되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로 지급되는 것이고 실제로 은행한테 주는 변제금은 8만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육비 채권을 우선하기 때문에 비면책 채무이기 때문에 얘 먼저 알차게 챙겨주고 남는 거를 은행한테 주니까 은행한테 주는 변제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분 변제 계획안을 보시면 월급이 대략 150만원인데 월 생계비 82만원 빼고 월 68만원 변제하는 걸로 만들어졌죠. 근데 68만원인데 양육비 6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남는 게 8만원 남잖아. 요걸로 은행들한테 변제금을 지급하는 거죠. 이분은 변제금이 너무 적어서 3년이 아니라 4년 48개월로 변제 계획안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8만원 그래봤자 4년 내봤자 400만원도 안 돼요. 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변제금 자체가 거의 없는 거지. 양육비가 있는 덕분에 변제를 거의 안 하게 되신 거죠. 150인데 120 빼고 월 30만원 내면 36개월 내면 1100만원은 내야 되거든요. 근데 월 8만원 내니까 양육비 때문에 변제금이 월 8만원이 되니까 4년을 내봤자 돈 3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매월 변제금을 법원에 8만원 주게 되면 물론 내는 거는 68만원 내면 그 중에 60만원은 전 배우자에게 내 자식한테 가는 돈이고 은행에 가는 변제금은 8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배당받는 돈이 40원
50원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탕감이라 보셔야 되죠. OK저축은행 첫 번째 채권은 190원 배당을 받네. 많이 배당받는 게 한 달에 27,000원 정도 배당받게 되네요. 월 변제금 8만원. 이거 3년 내봐야 360만원. 자, 그래서 어려서 가정 불화가 있으면 경제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자녀분을 양육하는 분들은 단순히 부부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렇게 해서 이혼까지 됐다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면 우리 아이까지 20살 시작할 때부터 채무를 지고 개인회생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었고, 150만원은 월급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소명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직장이 맞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되고, 개인회생 시작하면 재산을 조사하는데 무조건 1등으로 제일 먼저 조사하는 재산이 있는데 그게 거주지 관련된 재산입니다. 보증금이나 아니면 아파트 시가나 이런 것들, 내가 사는 것과 관련된 재산,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나 어떡합니까? 그거 고려해서 사실상 변제금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양육비 채권이 많으면 사실상은 내 전 배우자에게 일정 부분의 변제금이 넘어가는 거니까 채권자에게 내는 변제금이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채무자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